안녕하세요. 전기산업기사 실기 2020년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배선을 설계하기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기기 기구의 부하 용량을 산정하고 분기 회로수를 구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지금 부하 용량, 볼트 암페어를 산정하고 분기 회로수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죠. 두 가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상점이 있는 주택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주어진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대형 기기. 자, 대형 기기라고 하면 전격 소비 전력이 공층 전압 220V는 3kW 이상, 공층 전압이 110V일 때는 1.5kW 이상인 대형 기기인 냉난방 장치 등은 별도로 1회로를 추가하여야 하며, 분기 회로는 16A 분기 회로를 사용하고 주어진 참고 자료의 수치 적용은 최대값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보면 주택이 있고요, 상점이 있고요, 진열장이 있고요, 창고가 있어요. 자, 옆에서 이제 미리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미터 개념으로서 이제 우리가 바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표준 부하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이 표준 부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수 있으면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여기도 표준 부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진열장에 대해서는 300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1번 배선 설계를 하기 위한 전등 및 소형 기기 기구 등의 설비 부하 용량을 산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이 그림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세로는 10m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여기가 얼마나 돼요? 6이니까 13m가 되겠죠? 13m가. 그러면 볼트 암페어는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볼트 암페어를 산정할 때에는 10m 곱하기 13m가 될 거예요. 곱하기 표준 부하 밀도는 4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택이지, 주택. 자, 플러스 상점이에요. 상점은 11 곱하기 5 곱하기 30이 될 거예요. 30이 표준 부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는 상점이 되고요. 상점. 창고는 2 곱하기 5에 곱하기 5가 됩니다. 표준 부하가 5가 되겠죠? 여기는 창고가 돼요. 진열장에 대해서는 미터당 4 곱하기 300을 더하라고 했으니 30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는 진열장이 되고요. 자, 플러스 가산부하가 있었어. 가산부하는 얼마라고 하나요? 1000이라고 했어요. 1000.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상정 부하 용량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9100V 암페어가 됩니다. 9100V 암페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문제 1번을 풀어봤고요. 문제 2번. 규정에 따라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사용 전압이 220V의 15A 분기 회로수는 그때 상정 용량은 2번에서는 어떻게 돼요? 220 곱하기 15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3150V가 나올 것이고 3300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3300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이 110일 경우에요. 그러면 110 곱하기 15가 돼야 되니까 2번은 얼마가 돼요? 1650VA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용 전압이 220인 경우에 분기 회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분기 회로수 N은 자, 상정 부하 용량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곱이니까, 자, 상정 분기 용량은 얼마예요? 9100이고요. 9100이고 전압은 220이며 16A 분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2.59가 됩니다. 2.59가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지? 16A 분기 몇 회로 하고요? 3회로를 하고요. 에어컨은 별도 분기니까 에어컨은
에어컨은 자, 16A 분기 1회로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총 4회로가 되겠죠. 4번 문제예요. 사용전압이 110V인 경우 분기 회로수를 구하시오. 룸 에어컨디션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4번은 이렇게 되겠지. 분기 회로수는 볼트 암페어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곱이니 9100을 110 곱하기 16으로 우리가 자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돼요? 5.17이 됩니다. 5.17. 그러면 고로 16A 분기 몇 회로가 된다? 6회로가 된다. 에어컨은 지금 포함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별도의 분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연속 부하가 있는 분기 회로의 부하 용량은 그 분기 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의 몇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값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몇 %예요? 80%를 초과하지 않은 값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은 80%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분기 회로수에 관련된 내용이죠. 분기 회로수. 자, 2번 문제 풀어봅니다. 그림 같은 무접점 논리를 유접점 시권 회로로 변환하여 나타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A, B가 AND, C, D가 AND 회로 합쳐서 OY 회로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논리식을 쓰게 되면 A, B 플러스 C,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A, B 플러스 C, D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자, A 접점 그리고 B 접점 그리고요. 자, 플러스가 되겠죠. 자, C하고 D 해서 자, 묶어서 이렇게 그리시면 자, 2번은 제 간략하게 해결이 자,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같은 3당 유도 전동기 미완성 시퀀스 회로들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도면에 표시된 1번, 5번의 약호와 한글 명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은 보통 들어가는 것이 MCCB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요거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죠. 1번에. 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THR 들어가죠. 자, THR은 열동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SC죠. SC로서 전력용 콘덴서. 콘덴서.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인데, PBS인데, 자, 요거는 이제 정지 버튼,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운전 버튼, 이렇게 되겠군요. 요 PBS 푸시 버튼 스위치.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자동 운전 시켜야 되니까 여기다 LS, 리미트 스위치가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셀렉터 스위치고, A는 자동, 오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뉴얼에서 수동 이렇게 자 됩니다. 자, 자동 수동을 뜻하는 자 그런 용어가 된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다 완성했고요. 자, 2번 도면에 그려져 있는 황색 램프의 역할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황색. 자, 일로 오죠? 여기는 이제 THR 접점이 트립이 되면 얘가 요 아래에 가서 붙잖아요. 아래에 가서 붙으면서 자, 여기가 전원이 차단되고 얘가 들어오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동기에 과전류 걸려서 트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뭘 나타내는 거예요? THR의 동작을 나타내는 자, 그런 램프가 되겠죠. 그래서 황색 램프 역할은 이제 전동기가 이제 과전류 흘렸을 때 THR이 동작됐음을 나타내는 자 그런 표시등이다. 그래서
열동 계전기 동작을 표시한다. 열동 계전기에 동작을 표시한다. 자, 3번.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 녹색 램프가 점등하고요. 자, 보통 녹색은 이제 정지 전원 표시등이라고 하고요. 전동기가 운전 중일 때는 녹색 램프 G가 소등되고, 적색이 점등되도록 회로도에 점선 박스 안에 그려 완성하시오. MC AB 접점을 이용해서 회로도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완성을 해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럼 요 R 같은 경우는 MC 접점 써가지고 얘는 A 접점 써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G 같은 경우는 MC B 접점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야지 MC가 운전 중에 여자 중에는 얘가 붙어서 얘가 점등되고, 그 다음에 정지나 또는 전원 표시는 요게 점등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회로. 그러니까 요 자동 위치 놓으면은 리미트 스위치에서 리미트 스위치가 붙으면은 MC 여자 전동기 돌고, 자, 얘가 떨어지면은 전동기가, 자, MC가 소자되니까 전동기 정지하고, 다시 붙으면 운전하고, 떨어지면 정지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자, 하겠습니다. 완성했고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 등을 조명기구 겸용으로 마무리하는 건축가 조명이 최근 많이 시공되고 있다. 자, 옥내 조명 설비 KDS 317010-2019에 따른 건축가 조명의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 그러니까 건축가 조명에서 천장면을 갖다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벽면을 갖다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천장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여기서는 그거 분리하지 말고 뭐 4가지만 써라 했으니까 라인 라이트, 다운 라이트, 피널 라이트, 코퍼 라이트, 광천장 조명, 누버 천장 조명.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갖다가 이용한 거예요? 자, 천장면을 갖다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코브, 코너, 코니스, 밸런스, 광창 이런 것들은 이제 벽면을 자 이용한 자 그런 조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4가지, 그죠? 요게 이제 교재 답으로 자 구성되어 있고, 자, 그거 외에 나머지를 더 써도 이제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가지만 딱 종류 쓰시면 됩니다. 그죠? 이 중에 골라서. 5번 문제입니다. 어떤 변전실에서 그림과 같은 일부하 곡선 ABC인 부하가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 변전실의 총 부하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ABC의 역률이 시간에 관계없이 역률이 각각 틀려요. 지금 80%, 100%, 60%이다. 그림에서 부하 전력은 부하 곡선의 수치의 10의 3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5는 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란 얘기죠. 또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는 A, 자, 요 부분은 B, 자, 실선은 C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대역을 우리가 봐야 돼요. 0에서 6시까지, 6시에서 8시까지, 8시에서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1시, 1시에서 17시, 17시에서 20시.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자, 1번은 자, 9시에서 12시 사이 또는 자, 12시에서 17시 사이가 될 거예요. 9시에서 12시 사이 보니까 A는 이때 자, A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A니까 A는 10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될 것이고, 자, B는요. B는 얼마나 돼요? 3이 되겠죠? 3 곱하기 10의 3승의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C는 4가 되겠죠? 4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더라 이거야. 자, 12시에서 17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합성 최대 전력은 다 더해 보니까 얼마가 돼요? 17 곱하기 10의 3승의 킬로와트가 된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17 곱하기 10의 3승 kW가 됐고, 자 2번 A, B, C 각 부하에 대한 평균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평균 전력을 우리가 이제 구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 2번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사용 전력량 킬로와트 아워를 시간으로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평균 전력이잖아. 그러면 A 부하의 평균 전력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A 부하부터. 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A,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시간을 가지고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사용 전력량은 얼마냐? 2 곱하기 6 플러스, 자, 10의 3승은 마지막에 제가 좀 할게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3. 그렇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3 플러스 7 곱하기 1이 되겠죠. 여기 7 곱하기 1. 그 다음에 자, 10 곱하기 4가 되겠죠. 10 곱하기 4. 자, 플러스. 그 다음에 7 곱하기 4시간이 돼요. 7 곱하기 4시간.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2 곱하기 3시간이 됩니다. 자, 거기에 자, 곱하기 10의 3승.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A는 얼마가 나와요? 6 곱하기 자, 10의 3승의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B예요. B. B도 보시게 되면 24시간을 나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B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5 곱하기 자, 이게 7시간이 될 것이고 5 곱하기 7시간 자 플러스 자 3 곱하기 15시간 자 플러스 5 곱하기 2시간이에요. 거기에 곱하기 10에 3승이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기 눌러보니까 얼마 나와요? 3.7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수용가는요. C 수용가는 자 24가 되겠죠. 24로 나눠 보시게 되면 자 C 수용가도 자 1 곱하기 6시간이 될 거예요. 1 곱하기 6시간 플러스 2 곱하기 자 2시간 자 플러스 자 4 곱하기 자 4시간 자 플러스 자 2 곱하기 1시간 플러스 자 4 곱하기 자 4시간 자 플러스가 되겠죠. 2 곱하기 3시간 플러스 마지막이죠. 1 곱하기 4시간이 될 거예요. 1 곱하기 4시간 자 그러면 거기에 총 10의 3승이니까 자 이거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2.2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평균 전력까지 구해봤습니다. 자 이때 총 부하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17.3이 나왔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 자 A는 6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고요. 자 B는 3.75 곱하기 10의 3승의 킬로와트예요. 자 그 다음에 C는 2.2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지운 상태에서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총 부하율을 구하래. 그럼 총 자, 부하율 뭐 1부하율이 되겠죠. 1부하율은 자, 평균 전력에 대한 최대 전력의 100분율 값이 되니 자, 평균 전력은 얼마예요? 자, 6 플러스 3.75 플러스 2.25에 대한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예요? 17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곱하기 자 100분율가. 그러면 자 부하율은 얼마가 나옵니까? 70.59가 나온다. 70.59%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부등률을 구해 볼게요. 자 부등률 네 번째 자,
부등률이에요. 부등률이란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의 합입니다.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은 이미 구했어. 얼마? 17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은 A는 지금 10이죠. 자, 10 플러스 자, B는요. 5가 될 거예요. 5. 자, 플러스 C는요. 4가 됩니다. 4에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자,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나오냐? 1.12 정도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4번까지 풀어봤어요. 5번, 최대 부하할 때 합성 총 역률은 몇 %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역률이라고 하는 게 A, B, C 수용과의 역률이 각기 틀렸습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보게 되면 A는 80%, B는 100%, C는 60%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역률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5번에 코사인 세타는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유효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그 유효를 알고 있으면 탄젠트 세타로 우리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이게 유효값이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8에 대한 0.6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요 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에 대한 0이 되겠죠. 여기는 4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6에 대한 0.8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을 계산해서 더해 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 12,833점, 12,833.33kB가 나오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이때 합성 역률은 17 곱하기 10의 3승에 대한 자승 플러스 12,833.33의 자승에 대한 제곱근에 17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0분일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79.8 하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복잡하다라고 하긴 하지만 하나하나씩 풀어보게 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였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었고, 합성 역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부하율을 구할 때 평균 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자, 그림은 고압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이다.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삼성 삼선식에 6600V예요. 차단기가 있고요. 과전류 개전기가 있겠죠. 그 다음 P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콘덴서가 지금 존재하고요. 부하가 삼상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그림에서 3번, 4번, 5번이 되겠죠. 의 명칭을 한글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3번은 차단기, 4번은요 과전류 개전기, 5번은 계기용 변압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2번이에요. 변압기 1차측 전류, 자,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이 그림과 같고 역률이 0.8, 부등률이 1.2일 때, 자, 변압기 1차측의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에 이 전류계 지시값을 지금 이게 얼마냐라고 우리 지금 물어본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선이고 여기에 CT가 이렇게 존재하면, 자, 이게 1차측 전류가 될 것이고, 자, 여기가 2차측 전류가 돼요. 그러면 그 2차측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1차측 전류 곱하기 CTB분의 1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전격 전류예요. 1차측 전류예요. 그럼 1차측 전류는 자, 루트 3분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P값, 변압기 용량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하 용량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킬로와트로서 계산하게 되면 합성 최대 전력이니까 부등률을 이용하게 되면 부등률이 1.2예요.
그럼 여기는 100 플러스 140 플러스 180이 돼야 될 거란 얘기지. 자, 이 부분을 나눠 보게 되면 부등률로 이게 350kW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차 측의 전류는 자, 35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6600의 역률은 0.8이죠. 거기에 CTB는 75대 5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1번의 전류가 얼마야? 2.5A. 2차 측의 전류기의 지시값은 2.5A 전류가 자, 우리가 계측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동일한 조건에서 합성 역률을 90%로 유지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의 최소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봐볼까요? 자, 문제 2번은 콘덴서 용량 QC는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에 탄젠트 세타 2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이때 유효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350kW가 됐고, 개선전 역률은 0.8, 무효율은 0.6이 되겠죠. 개선 후의 역률은 지금 90%니까 0.9에 대한 1-0.9의 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92.99kVA가 있으면 90%서 역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가 99.99의 용량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 회로도에서 지금 이렇다는 얘기죠. 이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 99.99이면 역률을 몇 %로 개선시킬 수 있다? 90%로서 개선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단선도상의 피레기의 전격 전압과 방전 전류는 얼마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6.6kV. 자, 6.6에서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 얼마예요? 7.5kV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전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2,500A가 되겠죠. 2,500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전 코일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방전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콘덴서에 축적된 어떤 잔류 전화로 인해서 감전이 되니까 그 잔류 전화를 어떻게 하자?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로서 쓰이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7번.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와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직렬 리액터의 사용 목적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직렬 리액터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진 조건을 이용한 5배 오메가 L은 5배 오메가 C분의 1이 돼서 그 오메가 L은 25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직렬 리액터는 그 콘덴서 용량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론상은 자, 5구 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4%. 자, 근데 주파수의 변동 상태를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6%가 필요하더라, 실제로는. 그래서 직렬 리액터의 사용 목적은 자, 첫 번째는 자, 콘덴서를 사용할 때 자, 5고주파, 그 고주파에 의한 전압파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콘덴서를 투입하게 되면 거기 이제 전동기의 전류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동 전류에 대한 어떤 도립 전류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 콘덴서 개방체에 재점호한 경우 모선의 과전압에 대한 억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주파 발생원에 의한 고주파 전류의 유입 억제와 개전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직렬 리액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직렬 리액터의 사용 목적. 자, 고주파에 대한 얘기는 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립조리 억제 기능이라든지 또는 모선의 과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8번 문제 봅니다. 차단계 종류를 5가지만 쓰고 각각의 소매체, 매질을 답란에 쓰시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저압력 말고 자, 고압 이상의 특고압이 쓰는 그런 차단계 종류를 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차단기, 유입 차단기, 가스, 진공, 자기 차단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기 차단기 ABB, 그 다음에 OCB,
자, 그리고 가스 차단기 GCB, 진공은 VCB, 자기 차단기는 MBB. 자, 그 다음에 매체. 자, 공기 차단기 같은 경우는 압축 공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는 이제 저전류가 들어가겠죠. 가스 차단기는 6브라운 가스, SF6 가스가 들어가고, 진공 차단기는 이제 고진공이고,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이 이렇게 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차단계 종류, 그 다음에 약호, 매체. 자, 요거는 이제 매칭을 시키셔가지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전력에서 다 배웠던 자,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산업기사 자, 실기에서는 전력공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력공학이 거의 대다수가 거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력공학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9번 문제 봅니다. 다음 같은 값을 측정하는데 어떤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쓰시오. 자, 단선인 전선의 굵기를 갖다 측정하려면 전선의 굵기니까 전선 와이어, 그 다음에 측정이니까 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어 게이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내 전전선의 전원장 측정하려면 이제 전원장 측정기나 또는 매거라고 하는 거죠, 매거. 접지장 측정할 때는 어스테이터, 접지장 측정기가 자,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이어 게이지 또는 매거 또는 절연 저항계. 자, 접지장 측정기 자, 또는 어스 테스터. 자, 같은 용어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이에요. 자, 차단기 명판에 BIL 150kV 전격 차단 전류가 20카, 차단 시간이 5Hz, 솔레노이드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BIL은 무엇이냐라고 했어. 1번에 BIL은 베이직 임펄스 자, 인슐레이션이에요. 인슐레이션 레벨의 약자로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준 자,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합니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자, 이 차단계 전격 전압이 25.8kV라면 자, 차단계 전격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차단계 용량 구하라는 거죠. 메가볼트 암페어예요. 그럼 메가볼트 암페어는 루트 3 곱하기 차단계 전격 전압이 되겠죠. 자,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카가 될 것이고 여기는 킬로볼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격 차단 전류가 나와 있고 전격 전압이 나와 있어요. 그럼 루트 3 곱하기 얼마예요? 25.8 곱하기 20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냐? 893.74가 됩니다. 893.74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차단계 트립을 시키는 방식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류전압. 자, 직류전압 트립 방식이고요. 우리 이 직류전압 트립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흔히 우리는 이걸 DC 방식이라고 많이 해요. DC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콘덴서. 자, 자, 트립 방식을 씁니다. 우리는 이걸 CTD 방식이다라고 하죠. 제일 많이 쓰는 것은 DC와 요 CTD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뭐 세 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과전류 트립 방식이 있고요. 과전류 트립 방식이 있고 또는 부족전압 트립 방식이 존재한다 라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이 DC 방식과 CTD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10번 우리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노파심이 있어서 전격 전압이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BIL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BIL은 5배의 2 플러스 50 킬로볼트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럼 그 2라고 하는 것은 절연 계급이에요. 절연 계급. 그래서 그 절연 계급을 가지고 전격 전압을 여러분들이 또 계산을 해 보시면 자, 여기 차단기 용량을 또 구할 수 있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11번. 그림 같은 변전 설비에서 무정전 상태로 자,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한 조작 순서를 기호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무정전입니다. 정전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평상시에는 전류가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T1이라고 하는 자, 단로기에는 평상시에는 전류가 통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차단기를 점검하고 싶어요. 그래서 차단기를 오픈시켜 버리면 여기는 이제 선로가 정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 바이패스 T1 자, 이 T1의 단로기를 온시킵니다. 온시켜요. 자, 온시키면 전류가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차단기를 오프를 시킵니다. 오프를. 차단기를 오프를 시키고 단로기는 어디서부터 부하측에 있는 쪽부터 단로기를 오프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로기를 R1을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S1을 오프시키면 자, 뭘 할 수 있다? 정전 사고 없이 차단기를 점검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점검이 다 끝났어. 점검이 다 끝난 후에는 이제 다시 어떻게 원상 복귀시켜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이제 단로기를 온 차단기 온 시키고 자, 여기 바이패스인 이 단로기를 오프 시키면 자, 이제 원상 복구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1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직렬 커피시터를 연결한 교류 배전선에서 부하 전류가 15A, 부하 역률이 0.6 뒤짐, 자, 지역률이 되겠죠. 일선당의 저항이 3옴, 용량 리액턴스가 4옴인 경우 부하의 단자 전압을 220V로 하기 위한 A, B에 가해지는 ES 송전단 전압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는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압강을 구하는 식이 있는 거예요. 전압강을. 단상 이선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ES는 ER 플러스 2배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X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용량성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대로 대입만 해보면 되니까 수전단 전압이 220이고 2 곱하기 전류가 15A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저항은요 지금 3옴이에요. 3옴 곱하기 0.6이고 마이너스 자 용량성 리액턴스가 4옴입니다. 곱하기 0.8이 돼야 되겠죠. 모유율이.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178V가 나오더라. 문제가 생긴 거지. 왜냐면 여기서 178V인데 수전단에서 쓰는 것은 220이에요. 뭐 때문에? XC 충전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자, 충전 전류가 흘러서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죠. 페란티 현상. 그래서 이거는 좀 페란티 현상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문제 13번입니다. 주 변압기 단상 22,900에 380V, 500kVA짜리 세대를 YY 결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차 측에 설치해야 할 차단기의 용량은 몇 메가볼트암페어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단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3%로 계산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차단기 용량을 뭘 가지고 단락 용량을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뭘 이용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이용해서.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자, 전격 전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3%이고 변압기의 용량은 지금 100 곱하기 얼마예요? 500 곱하기 자 세대가 돼야 되겠죠? 세대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만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게 얼마가 나오냐? 50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50 자,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더라.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봤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부하가 유도 전동기이고요. 기동 용량이 2000kVA, 기동 시 전압가는 20%이고 발전기 과도 렉턴드가 25%이다. 자, 이 전동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가 발전기 최소 용량은 몇 kV인지 계산하시오 이렇게 됐는데, 자, 사실 이 비상 발전기 용량 산출하는 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있는 식은 안 맞아요. 현재 기준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했던 문제다 보니까 자, 그냥 이제 풀이는 진행할 텐데, 자, 공식은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P는 전압가원의 마이너스 1에다가 과도 리액턴트에다가 자, 기동 용량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자, 전압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20%예요. 그러니까 0.2분의 1, 그다음에 과도 리액턴트가 25고 기동 용량이 2000이다. 자, 요 놈을 갖다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느냐? 자, 2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답은 2000kV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전기 용량 산출한 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화는 안 맞는다라고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자,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대형 건축물 내에 설치된 여러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접지를 공통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통합 접지의 장점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통합 접지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저압 전기에 대한 설비가 있고 고압 전기에 대한 설비가 있고, 자, 특고압에 대한 전기의 설비가 있어요. 그 설비를 자, 개개별로 자, 접지를 시켜놨습니다. 접지를 시켜놨어요. 자, 접지를 시켜놨어요. 이건 무슨 접지? 이거는 단독 접지라 그래요. 단독 접지.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서 접지를 했습니다.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공통 접지가 돼요. 공통 접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통신 시설이 있고요. 필요기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볼게요. 이 부분도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여기는 단독 접지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을 시켰어요. 이걸 뭐라고요? 공통 접지라고 해요. 이걸 통합 접지라고 합니다. 통합 접지. 이게 공통 접지, 이게 통합 접지. 그러면 그 통합 접지에 대한 얘기니까 접지극의 연접으로, 그러니까 근접함으로써 합성 저항의 저감의 효과가 있다. 맞죠? 자, 병렬로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저항값이 작은 값보다도 작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합성 저항의 저감 효과가 있고, 접지극의 연접으로 접지극의 신뢰도가 당연히 향상이 되더라. 자, 연접으로 만약에 제가 자, 이렇게 통합 접지를 시켜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없애봤어. 그럼 이것도 뭐 접지가 돼 있는 거니까 신뢰도가 향상이 되겠죠. 접지극의 수량이 감소화되고, 자, 개통 접지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철근 구조물 등에 연접하여 거대한 접지 저극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5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가정용 110V 전압을 220으로 승합할 경우에 저압 간선에 나타나는 효과로서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단 부하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하가 일정하다. 첫 번째, 공급 능력 증대는 몇 배인지 구하시오. 선로 손실은 무시한다 이렇게 자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력 손실을 갖다가 기준 잡았을 때 전력 손실은 이제 3의 I 제곱 R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산출하게 되면 3에다가 이건 단상이군요. 단상이면은 자, 3을 빼고요. 자, I 제곱하려고 하니까 I는 그 어떻게 돼요? V 코사인 세타분의 자, P가 되겠고 제곱에다 R 되겠죠. 단상이니까. 자, 쓰면은 이제 V 자승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자, P의 제곱에다가 R이다. 요게 이제 전력 손실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로 손실은 무시한다고 그랬어. 선로 손실은 무시한다. 그럼 이 전력 손실이 일정하면, 그렇죠? 자, 무시를 해버리면
P의 제곱하고 V 제곱은 비례잖아요. 자, 따라서 자, P는 V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급 능력이라는 것, 전력은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손실이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손실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력 증대는 얼마냐? 그러면 얘는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처음에 110이었다가 자, 110일 때는 얘가 자, P였어요. 그 요걸 갖다 220으로 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그죠? 얘는 뭐야? 2P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때는 자, 몇 배가? 2배가 된다. 2배. 자, 요거는 이제 P-라 할게요. 자, P-라고 하면 이렇게 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2배가 된다. 2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거. 전력 손실의 감소는 몇 %인지. 자, 구하시오. 전력 손실의 감소입니다.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 그죠? 그러니까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요거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처음에 얼마였다가 110이었다가 자, 220 넘어갔어.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게 4분의 1이 되니까 자, 요거는 0.25가 되겠죠? 0.25. 그럼 감소분을 갖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감소는 자, 1에서 0.25를 빼주니까 0.75가 자, 되겠죠. 그렇죠? 0.75. 자, 따라서 몇 %가 감소가 됐느냐? 자, 퍼센트 갖다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5%가 자,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자,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전력 손실에 관련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압 강화율 또 물었는데, 자, 전압 강화율. 그러면 전압 강화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분의 자, 전압분의 전압 강화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전압은 뭐예요?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전압 강화니까. 자, 기준점이다. 그러면 단상일 때 우리 전압가 어떻게 돼요? VS-VR은 그렇죠?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I 대신에 V분의 P를 쓰면 되잖아. V분의 P. 그렇죠? 코사인 세타분의 자, P에서 자, 들어가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이때 V는 수전단 VR이 되겠습니다. 그 얘랑 지워져. 그러면 얼마예요? VR분의 자,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의 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전압 강화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VR에다가 VR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요거는 VR 제곱분의 1이죠. 자, 따라서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똑같죠? 똑같다. 자, 따라서 자,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자, 110에다가 220에다가 제곱분의 2다. 그러면은 4분의 1이고 0.25다. 그래서 자, 따라서 감소분은 1-0.25가 되니까 이때는 0.75가 되죠. 그래서 75%가 감소가 됐다.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지요. 이렇게 똑같다. 이게 감소분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6번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인데요. 예, 요거는 틀리기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손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전압 강화율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는
공급 능력은 전압에 비례. 전압에 비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참고로 전력 손실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력 손실률은 공급 전력에 대한 이제 전력 손실의 B가 됩니다. 그래서 P에다가 PL 같은 경우는 V 자승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자승의 R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얘하고 얘가 하나 지워지겠죠. 그죠?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얼마 되느냐? V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P의 R이 된다. 요게 전력 손실률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전력 손실률 K가 일정하다면 P하고 어떻게 돼요? P는 V 제곱에 B라는 이런 특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력 손실이 일정한 거냐? 전력 손실률이 일정한 거냐? 그거에 따라서 답은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